자, 저도 왔습니다. 국수훈 강사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한 단계 떨어지면서 야간도 지금 10시까지 합니다. 기본적으로 10시 정도까지 한 3시간 정도는 해줘야 야간도 뭔가 이해가 되고 저희들도 설명을 좀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벌써 수업 자료 7번째인데 일단 요게 지금 다르죠. 틀린 지문 찾기가 아니죠. 오늘은 뭡니까? 빵꾸. 항상 암기가 선행이 돼야 문제를 빠르게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개발, 관리, 마케팅 지대 빵꾸. 저랑 같이 활기차게 빵꾸 한번 뚫어보자고요. 자, 들어갑니다. 개발의 단계를 적으세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아예 부타 금검만데 암기 코드는 뭐예요? 개발을 스스로 하지 말고 아예 부탁하세요. 금융, 건설, 마케팅, 금검말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아이디어 단계, 두 번째가 예비적 타당성 분석, 세 번째가 부지 모색 및 확보, 네 번째가 타당성, 그리고 금융, 건설, 마케팅. 자, 이 중에 독립적인 문제를 낸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예비적 타당성이 뭐고 여기서 말하는 타당성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포인트가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미리 한 번 더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예비적 타당성이고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구체적 세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냥 타당성 분석이죠. 자, 타당성 분석은 경제적인 수익과 비용 말고 다양한 것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돼요. 그런데 예비적 타당성은 다양한 측면 중에 항상 중요한 경제성이죠. 수익과 비용이라는 경제성을 미리 한 번 더 파악하는 거죠. 자, 암기 코드는 아예 부터 금검마. 그 다음에 공용개발 방식을 적으셔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공용개발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개발.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을 할 때 항상 뭐가 고민거리냐?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어떻게 취득할 것이냐? 항상 이게 고민이죠.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공용개발의 방식은 토지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그러면 토지를 취득하는 방식은 크게 매수하는 방식이죠. 매수하는 방식. 그런데 매수하는 방식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보상비가. 그래서 토지를 교환하는 환지 방식이죠. 그리고 매수 방식과 환지 방식을 결합한 혼합 방식이 있죠. 혼합 방식 잘 들어온다? 혼합 방식. 자, 그럼 여기서 이 여기는 매수 방식이죠. 지금 매수 방식인데 매수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매수 방식에는 자, 협의를 통해서 매수하는 방식, 매수 방식. 그리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수요. 강제적 취득 방식인 수요. 그래서 함정으로 자주 나오는 게 자, 우리 혼합 방식이죠. 여기에 있는 혼합 방식. 혼합 방식은 항상 매수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합한 것이죠. 항상 시험에 혼합 방식은 협의 매수와 수용의 방식을 혼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 X란 말이에요. 항상 매수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합한 거죠. 그리고 환지 방식은 토지를 교환하는 게 환지죠. 즉 토지를 교환 또는 재분배. 토지를 교환한다, 재분배한다. 항상 포인트는 개발 전에 헌 토지를 개발 후 새 토지로 교환한다, 재분배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민간개발이요. 민간개발에서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요 민간에 대한 의미예요. 우리 개발에서 민간은 항상 누굴 말한다?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의 개발 방식이 민간 개발이에요. 근데 토지 소유자의 개발 방식은 두 가지가 있죠. 혼자 다 해먹어요. 자체 개발 사업 또는 자체
사업 방식 이런 식으로 되죠. 토지 소유자 혼자 다 해먹는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혼자 다 해먹는 이 자체 사업은 혼자 다 하니까 수익은 많아요. 그런데 수익이 많다 보니까 뭐까지 위험까지 올라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을 뭔가 낮추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 옛날 표현으로 하면 지주요. 지주.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게 지주 공동 사업이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보기가 지주 공동 사업의 하나의 형태예요. 형태. 자, 그러면 여기서 연상 한번 해보죠. 토지 소유자가 기본적으로 건설업자랑 함께 할 수 있죠. 그럼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시켜요. 그리고 공사비를 물건으로 대신 지불한다. 대물변제요. 그리고 공사비를 분양 수익금으로 지급합니다. 분양금 지급표.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토지 소유자가 공사만을 건설업자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개발업자를 고용해서 개발의 전 단계를 부탁해요. 이게 위탁 방식이죠. 부탁해요. 이게 위탁 방식이죠. 자, 위탁 방식은 수탁 방식이라고도 하는 거야. 위탁을 받으면 수탁이니까. 자, 포인트는 위탁이라는 두 글자가 나오면 항상 동그라미 치고 반드시 세 글자가 어딘가에 있어요. 세 글자. 이 세 글자가 뭐예요? 수수료죠. 수수료. 항상 위탁 방식은 수수료의 문제가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신탁회사의 신탁 상품을 활용해서 개발을 하는 게 있죠.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왜 신탁회사의 신탁 상품을 이용해서 토지를 개발하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토지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토지는 있지만 자금이 부족하면 신탁회사의 신탁 상품인 토지개발 신탁이라는 상품을 활용해서 개발을 할 수 있더라. 근데 첫 번째, 신탁은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라 믿고 부탁한다. 믿고 부탁한다. 그러면 믿고 부탁하니까 항상 뭘 제시한다. 믿음의 증표로 소유권 이전이라는 과정이 나타나고, 그리고 신탁회사의 신탁상품을 이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항상 개발의 자금 조달은 누가 한다? 신탁회사가 합니다. 여기 두 가지. 그 다음에 등가교환. 등가교환은 항상 토지 소유자, 그 개발업자가 그래서 자신이 된 비용만큼 등가로 지분을 나누어 갖는 방식이죠. 그리고 투자자, 토지 소유자가 인접한 다른 토지 소유자를 함께 개발합시다 라고 꼬시는 거고, 그 다음에 컨소시엄을 항상 앞에 법인 간 컨소시엄, 법인의 연합체니까 법인 간 컨소시엄이라고 해 주셔야죠. 그럼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건설업자에게 같이 하네요. 건설업자라 시공을 맡기고 건설에 소요된 비용, 이게 공사비죠. 그러니까 공사비, 여기가 공사비고, 완성된 건축 물로 변제한다. 공사비 대물 변제형.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요 위쪽 보고 찾아내시라는 거예요. 자, 2번. 토지 소유자가 위탁을 받습니다. 그럼 반드시 어떤 게 나온다? 이 수수료 나온단 말이에요. 수수료가 나오면 이게 사업을 부탁합니다. 사업 위탁형 이렇게 줘야죠. 사업 위탁형. 그 다음에 위탁 방식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탁하는 거죠. 부탁하는 건데 형식상의 소유권이 이전돼. 믿음의 증표를 줬구나. 그러니까 믿고 부탁하는 토지 개발 신탁이에요. 여기는 제가 지금 토지 개발 신탁이니까 6글자 해놨고, 자, 요거 질문이 주셨어요. 이번에 토지 개발 신탁, 이것도 똑같고, 신탁 방식, 요것도 똑같은 표현이고, 신탁 개발,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항상 뭐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신탁이라는 문구만 들어가 있으면 되죠. 네. 그럼 신탁 상품이 무엇입니까? 요거 한번 보자고요. 부동산 개발 노하우, 그 다음에 자금이 부족한 토지 소유자가
돈이 부족하니까 신탁회사에 의뢰를 하는 거예요. 토지를 개발해 주세요라고 신탁을 하면 신탁회사가 개발 등을 대신하고 그 수익을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게 요거죠. 토지 개발 신탁 또는 신탁 방식 또는 신탁 개발이라고 합니다. 자, 5번.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건물을 건축해서 기여도 대부분 제가 설명을 돈으로 쳤죠. 토지 소유자는 1억 원짜리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공사비로 1억을 들여서 뭔가 개발을 해요. 그러면 그 기여도 대부분 그 기여도라는 게 자신이 된 돈의 비율이겠죠. 토지 소유자 1억, 개발업자 공사비 1억. 그럼 둘이 똑같이 돈을 댔으니까 기여도는 50대 50. 그러니까 50대 50이라는 이 기여도로 토지와 건물의 지분을 나눕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등가, 교환, 방식, 등가, 교환, 방식. 자, 6번을 딱 봤더니 번인이 아니라 법인이죠. 아이고, 법인이죠. 법인 간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법인 간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그러면 이게 컨소시엄형. 야, 여기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냐? 이거 질문 주셨더라고. 자, 이 위쪽에 보시면 여기 위쪽에 컨소시엄이 있잖아요. 이게 5글자라. 컨소시엄형. 형이야, 동생 아니고. 예. 자, 그 다음에 민간 투자 사업 방식.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은 첫 번째 강의 내용이 이거죠. 야,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 뭐니? 그럼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봐야죠. 민자, 투자의 자자. 이게 바로 민자 사업을 길게 표현한 거죠. 민자 사업의 오리지널 표현이에요. 민자 사업. 그래서 민자 도로, 민자 터널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거죠. 자, 그런데 민자 사업은 이게 최근의 어떤 개발 형식이니까 외국에서 물 건너온 방식이라 약자를 쓴다 했어요. 약자. 그럼 첫 번째 봐요. build 하면 민간업자가 건설합니다. 건설. 자, 그리고 T가 나옵니다. T가 나오면 소유권을 넘긴다. 소유권의 양도, 소유권의 이전. 이게 뭔가 소유권을 넘긴다는 뜻이고. O는 오퍼레이트니까 운영을 하는 거죠. 운영권을 받아서 운영을 통해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는 거고. L이 나오면 리스 임대차죠. 임대차. 최근에 이 민자 사업 방식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그러면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이거 보세요. 도로 터널 이렇게 보여요. 도로 터널. 그러면 대표적인 민자 사업은 BTO, BTL이잖아요. BTO, BTL. 그런데 아무 그냥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도로 터널 등의 일반적인 기반 시설입니다. 그러면 BTO 방식이란 말이에요. BTO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요령인 거죠. 자, 그 다음에 1번을 보자고요. 민간이 사회 시설을 건설. B. 소유권을 관청에 양도. 트랜스퍼. T. 일정 기간 시설에 대한 운영. 오퍼레이트. 그러니까 B, T, O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3번도 보세요. 3번도. 우리 시험에는 항상 BTO 아니면 BTL인데 도로 터널 나오면 BTO. 그 다음에 건물, 기숙사, 도서관 이런 거 나오면 뭐라고 해줘야 돼요? BTL 방식이죠. BTL 방식. 그리고 3번 같은 것도 굳이 다 읽지 마시고 여기 임대차가 딱 보여요. 임대차가 보이면 그냥 BTL 방식이에요. BTL 방식. 이런 형태의 출제 유형에서는 BTL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관리론인데, 관리론이 9가지나 되는데, 자, 첫 번째 오해. 첫 번째 오해는 여기에 있는 관리의 9가지를 다 암기해야 됩니까?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막 두 문자 따서 암기하고 그럴 필요는 없고, 항상, 그렇죠. 그냥 눈도장만 찍어주면 돼요. 암기할 건 따로 있는 거죠. 자, 일단 여기부터 보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면서 가장 쉬운 게 요 관리 방식이죠. 자, 관리 방식은 어떻게 나눕니까? 자, 건물 소유자가 직접 관리합니다. 자가 관리.
전문 업체에 위탁합니다. 위탁 관리. 자가 관리와 위탁 관리를 결합했어요. 혼합 관리. 혼합 관리. 예. 자, 그 다음에 관리의 목적과 복합 관리는 좀 연관이 돼 있지만 여기는 자, 따로따로 해보자고요. 자, 복합 관리라는 표현보다는 더 어렵고, 이건 좀 어렵고, 관리가 전문 관리가 되면서 사람들이 전문 관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그러면 종합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거죠. 이게 종합 관리예요, 종합 관리. 근데 이 종합적인 관리라는 게 뭐냐? 그러면 기술적 측면, 이게 항상 시설이죠, 시설.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기술적인 측면의 관리만 하지 말고 밑에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까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리, 복합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시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기술적 측면의 관리뿐만 아니라 경제, 법률 측면까지 아우르는 종합 관리를 해 주십시오. 이거죠. 그리고 관리의 목적은 시설물의 유지 보수를 하는 시설 관리. 시설물의 유지 보수를 하는 시설 관리. 자, 질문. 시설 관리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닉네임 2가지까지 암기해야 돼요. 시설 관리는 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이 필요하죠. 기술적인 내용. 그러니까 이 시설 관리는 기술적 측면의 관리라고 하고, 시설 관리는 항상 누군가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누군가의 요구에 의해서. 그래서 무슨 관리다? 적극이 아니라 소극적 관리입니다. 소극적 관리입니다. 기술적 측면의 관리, 소극적 관리. 예. 자, 그 다음에 임대차 수익을 극대화하는 임대차 관리. 그리고 당신의 자산을 맡겨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자산을 관리, 불려주겠습니다. 자산관리, 자산관리. 예. 자, 그럼 시험에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런 게. 경계를 측량합니다. 자, 경계를 측량합니다. 그러면 측량 기술, 측량 기술, 이 기술적 측면의 관리. 그 다음에 위생, 보안, 보전. 항상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위생, 시설, 보안, 시설. 그 다음에 보전, 시설. 항상 시설이 나오면 여기죠. 시설 관리가 나오면 시설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니까 기술적 측면의 관리라고 해줘야죠. 그러니까 여기는 기술적 측면의 관리. 그 다음에 인사, 노무 합쳐서 우리는 인력 관리라고 하죠. 인력 관리. 그러면 인사, 노무, 비용이 나오니까 경제. 자, 그리고 최근에 2번이나 나왔지만 굉장히 많이 틀린 내용이에요.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개선합니다. 그럼 요놈이야. 부지의 개선. 야, 부지의 개선이 뭐냐? 그럼 머릿속에서 시골에서 농지 개선이라 그러면 농지를 뭔가 갈아엎고 퇴비를 집어넣고 이런 게 농지의 개선인데, 도시 지역에서 부지의 개선이라는 건 사람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지 작업하고 배수 시설 설치하고 포장 시설 설치하고. 뭐예요? 시설 설치예요, 시설. 그러니까 기술적 측면의 관리, 기술적 측면의 관리. 자, 권리관계 조정, 이건 법률적 측면이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자,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찾는다. 뭐 때문에? 당신의 자산을 불려주려고, 자산관리, 이렇게 됩니다. 자, 관리론 또 나왔어요. 여기는 딱 봤더니 관리 방식이구나. 관리 방식은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인데, 자, 1번. 지시통제가 강합니다. 강력한 지시통제. 자가관리의 장점.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책임 소재가 왜 불분명하죠? 혼합관리죠. 혼합관리. 책임자가 둘인 혼합관리. 자, 관리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다. 자가. 기밀, 보안의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자가. 그리고 항상 좋은 내용은, 그렇죠, 전부 다 위탁관리라고 그랬어요. 뭐 합리적이다, 효율적이다, 계획관리가 가능하다. 그럼 위탁관리. 자, 여기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놈입니다. 요놈.
기밀 보안의 측면에서 유리한 방식이 뭔가요? 자가관리. 자가관리. 두 번째로 잘 나오는 게 이놈이죠.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요. 그러면 이게 혼합관리. 혼합관리. 예. 자, 이번에는 마케팅이에요. 일단 마케팅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기업의 활동. 근데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큰 전략이 필요해요. 첫 번째가 시장을 보다 많이 점유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극대화되겠죠. 시장 점유. 자, 고객을 보다 많이 점유하겠습니다. 고객 점유. 자,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관계 마케팅. 그리고 항상 시험은 요 시장 점유 마케팅에서 많이 나오고, 시장 점유 마케팅에는 세부 전략이 두 개가 있죠. STP, 4P. STP, 4P 믹스. STP, 4P 믹스. 그리고 제가 수업 중에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고객 점유의 전략의 내용이 있죠. 아이다죠. 아이다. A, I, D, A. 이게 아이다인데 그냥 암기. 자주는 나오는 거 아니니까. 암기는 고객은 을이다. 아이다. 고객은 항상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마케팅 전략을 짜는 거예요. 고객은 아이다. 자, 그럼 이제 출제 포인트.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최근에 3번이나 나왔어요. 최근에 3번이나 나왔다. 공급자가 중시한다. 공급자가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이다. 그러면 항상 시장 점유 마케팅. 시장 점유 마케팅. 자,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어이구, 이거 오류 나왔네. 오류 나왔네. 에? 네 글자 아니죠? 관계 마케팅이죠. 관계 마케팅.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관계 마케팅. 자, 그 다음에 수요자 집단. 수요자 집단의 다른 표현이 뭐냐? 이것 때문에 자꾸 실수하는 거야. 우리가 시장이라는 게 누가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다른 뜻이 수요자 집단. 수요자 집단. 자, 그러니까 수요자 집단을 특성에 따라 세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번역해 줘야 돼요? 시장을 특성에 따라서 세분하는 것이구나. 그럼 이게 STP의 S. 시장 세분화, 시장 세분화. 자, 이것도 먼저 한번 해볼까요? 깜빡 잊고 제가 그냥 갔네. 자, 시장 점유 마케팅은 항상 STP 4P인데 일단 S가 시장을 세분합니다. S. 뭐 하려고 시장을 세분하는 거예요? 세분된 시장에서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목표 시장을 선점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STP의 P는 포지셔닝인데, 보이나? 여기다 적어볼까요? 여기다. STP의 P는 포지셔닝인데, 이 포지션이라는 말이 학문적으로 너무 추상적이라고 그랬어요. 자, 왜 추상적이냐? 이 포지셔닝이라는 P는 1등을 하기 위해서 뭔가 기업이 아둥바둥하는 모든 과정을 포지셔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포지셔닝은 항상 해석이 네 글자로 포지셔닝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세 글자로는 차별화 이렇게 쓰고, 두 글자로는 뭐라고 부르죠? 위치, 포지션, 위치. 그래서 포지셔닝이 나오면 타켓, 목표 시장에서 뭔가 1등을 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네 글자로 포지셔닝, 세 글자로 차별화, 두 글자로 위치의 설정. 그래서 두 문자가 포차 위치죠. 포장마차 위치. 포지셔닝 나오면 포지션이 위치니까, 야, 뭐 위치냐? 포장마차 위치야. 포장마차 위치. 포차 위치. 포지셔닝, 차별화, 위치. 자, 그런데 이 차별화를 하는 방법에 네 가지가 있다는 게 4P잖아요. 그러면 두 문자가 제, 가, 유, 진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계했죠. 제품, 가격, 유통 경로, 애가 프로모션 촉진.
그때 어떤 분이 이러기도 해요. 제가를 전하 통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도 암기하시더라고요. 이 통이 유통경로, 촉이 촉진, 프로모션. 제가 유진하셔도 되고 제가 통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요. 자, 풀어보자고요. 수요자 집단, 다음은 시장을 세분한다. STP의 S, 시장 세분화. 그럼 뭐 하려고 세분화 시장을 쪼갰니? 그러면 자, 항상 세분된 시장에서 목표 시장을 설정하려고. 그런데 4번은 목표 시장에서 차별화, 위치.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포장마차 위치니까 포지셔닝. 네 글자로 포지셔닝. 세 글자로 차별화. 그 다음에 두 글자로 위치. 자, 그 다음에 5, 6, 7은 우리 사표 관련된 거죠. 차별화된 평면 설계에 나오면 아파트라는 제품에 대한 차별화 전략이죠. 이게 제품. 그 다음에 직접 할 것이냐, 분양 대행사를 쓸 것이냐, 중개업소 사장님을 활용할 것이냐, 그러면 유통경로. 그 다음에 광고, 홍보, 사은품, 포지셔닝이란다. 프로모션 촉진이죠. 자, 이번 지대이론이에요. 일단 지대이론을 두 문자 따서 암기할 때 요건 암기 안 하는 거예요. 뭐 차, 절, 위, 입 이건 암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니까 최소한 요 지대는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학자를 암기하는데 저는 학자를 굳이 두 문자 따서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세트 메뉴로 이렇게 보자고요. 차액지대와 절대지대는 항상 세트 메뉴로 나와요. 그래서 암기 코드가 착한 전마였잖아. 착한 전마. 요거 네이버에 우리 카페에 뭐 유형을 암기 코드 우리 수험생 분들이 적어주신 것 중에 제가 채택한 거야. 착한 전마. 착한 전마인데 카가 뭐예요? 리카도. 이 전마는 쉽죠. 절대지대는 전마. 마르크스. 이게 착한 전마죠. 착한 전마. 자, 그리고 여기는 제가 추가로 하나 만든 거고. 자, 착한 전마가 자, 위치지대 위로 튄다고. 위로 뛰어요. 튜네. 그러면서 어떻게 뛴다? 입을 아래로. 위로 튀면서 위로 튀는데 입은 아래로. 알론소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자, 차액지대는 리카도. 전마니까 절대지대는 마르크스. 위로 튀어 위치지대 튜네. 그 다음에 입찰, 입은 아래로, 알론소. 이렇게 지금 암기하기로 했죠. 자, 그런데 참 유치하죠. 그런데 왜 이걸 좀 하셔야 되냐 그러면 학자와 이론이 입에 좀 붙어야만 뒤쪽을 진행을 하시더라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지대 이론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지대는 토지를 사용한 대가고, 지대 이론은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 지대가 왜 발생하느냐, 그 지대가 만들어지는 이유를 설명한 이론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항상 어디에 있더라? 요 앞에 두 글자 있는 거예요. 앞에 두 글자. 차액지대는 차액이 지대를 만듭니다. 근데 이 차액이 뭐니? 비옥도에 따른 생산력의 차이. 이걸 두 글자로 차익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절대지대는 절대권이죠. 절대권이 지대를 만들어내요. 자, 이 당시에는 절대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소유권을 절대적인 권리, 절대권이라고 불렀어요. 절대권이 지대를 만들어냅니다. 소유권 때문에 지대를 달라고 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 위치지대는 위치가 지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위치에 대한 수송비 차이죠. 위치에 대한 수송비 차이.
그 다음에 입찰 경쟁. 자, 입찰지대는 입찰 경쟁에 의해서 지대는 만들어지더라. 자, 토지는 적고 토지를 이용하려는 농부가 많으면 항상 입찰 경쟁에 붙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입찰 경쟁에 의해서 지대가 어떻게 결정됩니까? 그러면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제시하죠. 그래서 입찰지대는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입니다. 다시 한 번만. 자, 차액지대는 차액이 지대를 만든다. 차액은 비옥도에 따른 수확량의 차이. 절대지대는 절대권이 지대를 만든다. 절대권은 소유권. 위치지대는 위치가 지대를 만들어낸다. 위치라는 건 정확히 위치에 따른 수송비 차이. 입찰지대는 입찰 경쟁에 의해서 지대가 만들어진다. 입찰에 붙이면 항상 토지 이용자들은 자신이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을 제시하니까 바로 이 최대 금액이 지대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부수적인 거. 자, 비옥도의 희소성,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수확 체감의 법칙. 그러면 제가 이것도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죠. 비수. 자, 누가 비수를 들고 다닙니까? 그럼 착한 놈이야, 착한 놈. 착한 놈인데 희한하게 뭔가 비수를 품고 다니죠. 차액지대. 리카르도죠. 차액지대의 기본 가정 두 가지.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수확 체감의 법칙. 이게 차액지대. 자, 한계지는 비옥도가 가장 떨어지는 토지. 비옥도가 가장 떨어지는 토지인데 한계지의 지대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면 왜 그러겠어요? 한계지는 비옥도가 가장 떨어지는 토지니까 비옥도를 주장해서 지대를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비옥도를 주장해서. 이건 차액지대. 예. 그런데 지대는 소유권 나왔네요. 소유권을 절대권. 절대지대. 위치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 위치 나왔으니까 Qnen의 위치지대. 자, 입찰지대는 입찰에 붙이면 입찰 경쟁에 의해서 지대는 만들어진다. 자, 입찰에 참여하면 토지 이용자는 자신이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 그리고 자신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제시하면 남는 건 0이 옵니다. 초가 이은 남는 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입니다. 여기까지. 네. 자, 개발, 관리, 마케팅 지대는 몇 문제 나옵니까? 개발 2개, 관리 하나, 마케팅 하나, 지대 이론 하나. 그럼 몇 문제예요? 다시 개발 2개, 관리 하나, 마케팅 하나, 지대 하나. 5개요. 암기 반드시 열심히 해달라.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